딱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약간 공방 분위기 있잖아요. 친환경인가 이거? 젖도 어디? 세탁세제. 어우, 이게 되게 빨리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듣고 싶은데 한번 카메라에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행궁동에서 지구인의 놀이터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협동조합 참좋은수다 이사장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건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인테리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뒤에 보시면은 제로 웨이스트 샵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한옥이 배치되어 있고 좀 사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구인의 놀이터라는 아주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올해 새로 이 마을 기업이 되었어요. 새로운 매장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궁동을 굉장히 열심히 샅샅이 뒤져봤는데 네. 이 마당에 이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방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냐고 주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진짜 너무 네. 그냥 그대로 놓은 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방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장으로 정하고 7월 1일에 오픈을 해서 다음 월요일이면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이전한 거죠. 실제로 오픈은 이전. 한 2년 전에 네네네. 오픈을 했었고요. 저희가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조그맣게라도 우리 동네 가게가 있으면 배송을 택배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은 3평 매장을 2년 전에 네. 행궁동에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수원에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여기 포함해서 두세 개 정도 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게 뭔가 대중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슈퍼처럼 많아져야 된다. 라고 슈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CU나 그렇죠. 세븐일레븐에 다른 가게들에서도 네. 제로 웨이스트 물품들을 쉽게 살 수 있어야 네. 일상의 그 삶들이 더 제로 웨이스트적으로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역 안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네. 잘 버티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가게가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잘 운영이 되어야 이게 버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게들은 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네.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제로 웨이스트 샵의 마진율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래서 유지를 하기가 어렵고 네네. 건물의 3층에 있거나 뭐 1층이어도 굉장히 뒤쪽에 있거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가치만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U나 세븐일레븐처럼 이렇게 좀 많이 퍼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네. 그 1월 달에 코레일 수원역에서 마켓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코레일에서는 공간을 주어주고 수익률이 네네. 나면 수익률대로 배분을 하는 방식이기 몇 때문에 퍼센트만 주면 되니까. 매출만 잘 나게 해달라. 이게 이제 그 요청사항이었어요. 40평 매장을 지금 있는 이 컨셉으로 제로 웨이스트랑 수공예를 접목한 네네네. 그런 매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매출이 1억씩 났어요. 한 달 매출이 네. 1억이 나왔다고요? 4개월 동안 네네네. 한 달 매출이 꼬박꼬박 8천에서 1억 2천까지 이렇게 그럼 대략 한 4개월 동안 네. 4억 원 정도의 4억 매출이 정도의 나온 거네요. 매출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좋게 느꼈던 부분은 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제품은 제로 웨이스트랑 수공예 작가들이었어요. 모든 저희 참좋은수다의 조합원들과 그 상단의 작가님들 공방하시는 작가님들의 공방은
구석에 뒤에 위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 수공예라는 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형이 아니다 보니까 공방들은 그런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알리고 판매하는 판로인 가게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해주셨네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래 깨달은 거예요. 어.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고 그런 그 위치에 조금 위치와 한계점이 유동 있었다. 인구가 얼마나 매장의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죠. 그럼 이게 사실 사람들의 눈 안에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질문에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야 여기 제로웨이스트 샵이야, 야 이거 너 칫솔 써봤니? 하면서 모든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본인이 소개하고 설명하고 써본 것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나는 매장을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 4개월이 그렇죠. 조금 이제 그게 사장님에게는 학습하고 훈련한 계기가 된 거죠. 네. 되게 좋은 의미 있는 4개월을 네,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목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도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집에서 나가고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 빈집 증후군을 알아가는 40, 50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바빠요. 이 매장이 들어서고 저희가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건 60살이 되어서도 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하루는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저희가 저희를 삼류 작가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동네 삼류 작가로서 연대가 되고 느슨한 연대로 활동하면서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을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우리 마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표가 상상도 못했던 되게 어마어마한 큰 목표가 네, 갖고 네. 계신. 저희도 이제 네, 마공에 네. 불이 붙거나 아니면 뭐 카페가 좀 열리거나 하면은 저희도 한번 다시 놀러 한번 또 오세요. 뵈러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목표 6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구인의 감사합니다.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